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관련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손대기 힘든 문제들이 있는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 26회 때 문제고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 구조로 가셔야 돼. 정비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조합이 주된 중심축이 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자, 시장 건수등의 시행자가 될 때 다른 거 빼버리고요. 그냥 3분의 2, 그 다음에 과반수, 그 다음에 2분의 1 이하의 된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살 붙여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관리 처분계획 방식인 경우, 환지 방식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입자의 동의 요하지 않는다라는 쟁점에서 세 가지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미리 이 정도 외우셔야겠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8개가 법에 나열되게 됩니다. 숫자도 더럽게 많고요. 그 중에서 2번 가지고 이제 틀리게 뽑았는데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찍고 많은 문제이고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26회 때 구성되고 많은 수험생이 외웠겠지만은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지금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셔야 돼서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정리는 안 해드렸는데 법령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요, 이건 이제 내용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가셔야 돼. 시공자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시공자 선정할 때 당연히 어떻다? 경쟁 입찰에 붙여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간단한 게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의 경우, 이때는 자, 소위 경쟁 입찰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뒤에 보면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겠습니다. 자, 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앞에서 도시개발법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이때는 자, 굳이 100명 이하다. 그러면 이게 재개발 등을 한다고 했을 때 건설사에 입찰하라고 연락해봤자 쌩깝니다. 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어떻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다?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뭐가 됐을 때 바로 토지 소유자였을 때 규약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정비법에서 사업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가 됐을 때 그들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를 뭐라고 한다? 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시공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 입찰을 붙여봐봤자 안 옵니다. 누가 건설사가 안 오니까 이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당시 이걸 갖고 답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케이스. 조합은 얼마? 100명 이하였을 때 이때는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즉,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26개 대 구성됐어요. 그래서 많이 나올 주제 아니고요.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조합원 수가 얼마? 100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 이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요것만 이거 끝내시는 거야. 큰 이슈는 안 돼. 26회 때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다 나머지는 잘 모르면 다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니 뭐니 이런 문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낼 수 있는 게 혹시 낸다면 두 가지밖에 낼 게 없어요. 다 경쟁 입찰인데 경쟁 입찰이 아닌 경우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자 시공자 선정, 자 키워드 가십시다. 자 시공자 선정이라고 절대 문장 외우려고 꿈도 꾸지 마실 것. 제가 이제 옛날에는 문장 다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 가면서 성질버리가 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문제의 포인트는 못 외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거. 자, 시공자 선정이라는 키워드. 그러면 이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일 때,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어떻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제 시공자 선정 얘기를 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무조건 뭘 치고 들어가야 돼. 바로 이 얘기. 시공자 선정은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명 이하의 조합에 있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다?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으로도 절대 문장, 지문 읽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외웠냐 이 싸움일 뿐이야.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문제만 보면 제가 이론만 설명을 해드리면 마치 다 안다고 착각하시거든요. 개뿔 그건 아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요거 자 26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 법령 개정에 맞춰서 수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좀 오래전 문제죠. 24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재건축의 지상권자. 단군이 나라 만들고 이 문제가 구성될 때는 항상 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 아이는 어떻다?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답을 외우셔야 된다고. 재건축의 뭐라고요? 지상권자라고 되어 있죠. 재건축에는 지상권자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확장되게 되면 다음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라고 하면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나중에 죽어서 선고하려고 어떻게 서비스로 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동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시고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는 해서 25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흐름을 보셔야 돼. 24회 때 물어봤던 건 뭐였어요? 토지 등 소유자, 어떤 놈이 토지 등 소유자 이런 거 물어봤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 25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를 세는 방법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 때 시험에 안 나와서도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 기본적으로 몇 명? 한 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 아닌 것만 외우는 거야. 무조건 몇 명? 한 명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근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1인을 뭐로 간다?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첫 번째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몇 명? 한 명 나오게 됩니다. 이 토지에 건물을 단독 소유한 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각 1인 해서 첫 번째 항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2명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한 명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는 지상권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명? 한 명. 그래서 자, 2명, 한 명, 한 명에서 이때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 세는 방법은 총 4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을 가리켜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렀었고, 재건축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처럼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를 세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는 무조건 재개발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상권자를 끌고 와야 되니까. 지상권자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 다시 가면은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갖고 있다.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가지고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도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해서 토지 지상권 설정돼 있어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다? 각 일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에서는 4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와우, 이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해서 다 몇 번 돼야 돼요? 이건 이제 몇 번 돼야 돼? 다 몇 번 돼야 돼? 1번이지. 시킨 대로 1번이잖아.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패턴 잡아달라고 뒤지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죽으라는 문제야. 우리가 정관에 법에 27개인가가 있어요. 정관에 포함될 상 때려 죽여도 그걸 외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실력으로 풀려고 하면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작년 문제 정말 귀시자되게 올렸어요. 이 문제가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든 환지 명세 점점점이 포함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거 있었다니까요. 이게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공법이라는 과목을 풀어갔을 때 해결할 때는 먼저 찍고 시작해요. 찍고 나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멘붕이 와갖고요. 거의 쓰러져 버립니다. 시험 보는 순간 제 욕만 뒤지게 해. 그냥 아씨 내가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그냥 수업만 들어도 된다고 개뻥을 쳐가지고 이제 욕을 뒤지게 해놓고 나서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겠다 해서 포함한다 이렇게 찍었을 때 맞추잖아요. 기쁨이 막 5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력으로 맞추면 이건 내 실력이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찍기가 먹히거든. 그래서 문제 어렵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나간 세월 해결할 수 없고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워요. 포함된다. 오른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 2번 조합사립인가구 시장구수 등의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 그 고시의 다음 날에 조합사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있어요. 설명 간단히 드릴 텐데 어차피 기억도 못해. 자,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합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적인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고시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시장구수가 사업시행자니까 조합 꺼져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을 때 그 고시의 다음 날부터 조합사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해서 조합은 법인격 등을 상실하게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다음 날 빠져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옳은 것을 고르죠. 1번이 맞으니까 어떻다? 2번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 질문,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모르지. 자, 사용해야 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것들이 자, 저기에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 가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2가지죠.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외 개공 등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답을 뽑는 명제. 원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원칙을 알았을 때 예외 파트를 잡아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까다로워. 4번 질문이요. 자, 조합장이 자, 대표한다. 이건 알겠다. 대표한다 앞에 뭐 있어야 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사연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번, 와우, 이미 공부했던 주제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주거 환경 개선도 재개발도 재건축 사업도
관리, 정객 방식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준주거적, 상업적, 역세권에서는 오피스텔을 얼마? 30%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 보니까 재건축 좋아, 오피스텔 좋아. 그런데 준주거적 및 상업적 외 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이 지문 당연히 알아야 될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만만치가 않은 지문. 근데 패턴으로 잡아내야 돼.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거의 한 95% 이상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오늘 좀 이따 삑사리 하나 나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짜증내지 말고요. 기본 찍기로 가셔야 돼. 절대 이것만 잘 지켜내시게 되면 공법에서 일단 40문제 중에서 10문제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데요. 내용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일반 수험생들이 알 수 있는 지문이 예를 들어서 1번 지문하고요.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정도만 과거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유사한 내용이 다뤄진 바가 있고요. 2번이나 3번 같은 지문은 제가 시험지를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야. 별 미친놈들 이걸 다 대고 지랄이야. 이런 욕이 나올 정도로 짜증이 나는 지문이라고. 그럼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시험 당일날 가 있는 사람은 거의 멘붕 옵니다. 막 울고 싶어. 내가 60이 넘었는데 그래도 울고 싶어. 속이 상해갖고. 아무런 의미 없어. 울고 싶어도 답 안 나와요. 그저 모든 얘기의 포인트는 점수로 모든 게 귀결이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잘 찍는 연습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했던 게 포함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그 다음에 없다 확률상 거의 틀린 편, 근데 없다 중에서 사진권을 갖고 있으니까 없다 중에서 옳은 편 몇 개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사실은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 자체는 요렇게 해석을 해 주실까.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과론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날 항상 겁나 감사하지. 그냥 줄줄줄 그냥 나 이건 남들 찍기 전에 먼저 찍어야 돼. 쪽팔리니까. 그래서 재건축 나와 있죠. 주택단지 안인지역 나와 있죠. 그럼 뭐야? 4332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볼까요? 4332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재개발은 뭐야? 4321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4321에서 예,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다 답을 맞추게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는 게 아니에요. 외운 것을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찍기를 잘 연습을 했는가를 가서 확인하고 남들 가니까 일단 좀 따라가시는 확인 받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 가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332, 4343, 4321 요 얘기. 주택단지 안에서는 뭐였어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재개발은 뭐야? 432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자, 뒤에 가볼까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아까 숫자 얘기 포인트 된다고 했었고 시장 문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는 문제 딱 저는 지문 보면 알아요. 이건 분명히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쓸데없는 것들 트릭을 쓰는 것이다. 답이 되는 주제가 뭔지 보셔야 돼. 2번 지문이요. 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어렵죠? 100명 이상일 때 어떻다? 두어야 한다. 해서 이게 언제 25회 때 구성이 됐구나. 그리고 29회 때 가가지고 도시개발법에서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라는 명제를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차를 쭉 분석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결국 공법 같은 경우 5개 지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마스터가 돼야 돼. 적어도 2개 정도는 되셔야 돼. 근데 그게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끄트머리 가서 봐야 되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벌써 많이 배웠던 거죠. 조, 비, 시, 위. 나와 있죠. 조, 비, 시, 위.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답이 되고 마네요. 자, 숫자 중에서 겁나 중요하다 했던 거 조비, 시비, 조비, 시. 조합원, 정비사업의 비, 비용 부담의 비,
그 다음에 시공자의 선정의 시, 그 다음에 아까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할 때 위라고 해서 조비 시위. 조비 시위는 어떻다? 3분의 2 이상. 조비 시위에 관한 사항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조비 시위, 조비 시위,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요거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아까 4343, 4321 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게 조비 시위. 이건 숫자이긴 하지만 그냥 미리 예고편 때렸어. 얘는 시험에 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조비 시위.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 제일 끄트머리 가서 나오는 게 조비 시위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안 되죠? 자,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고 나머지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선임 등은 어떻다? 바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면 계속 나와요. 다시 갑시다.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를 우리가 임원이라 부르고 선임이 있고 해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데 자, 이 중에서 선임 중에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해임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야. 다시 이 선임 중에서 이사가 죽어버리거나 뭐 등등등이 있어서 감사가 죽어버리거나 등등등이 있어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해임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장의 선임 해임, 조합장은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디테일하게 내는 부분이 있어. 아주 작정을 하고 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해임은 얄짤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라. 조합장 관련해서는 얄짤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해임은 자, 이게 보궐이사의 해임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파트가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야. 겸할 수 없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 답을 뽑는 게 뭐라고요? 조비 시위. 조비 시위 나오면 어떻다? 이 정관을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문제를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와우, 이게 맨날 이제 내는 영역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성립한다 해서 아까 조합은요 4343, 4332, 4321 등 일정한 동의, 시장문세 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등기라는 요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조합은 성립하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은 질문. 그래서 틀리게 뽑습니다. 2번 질문이요. 자, 겸할 수 있다. 틀렸죠? 겸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겠지만 시험장 가시게 되면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멘붕이 와서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멘붕입니다. 겸할 수 없다. 없다 중에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은 건데 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게 되면 그때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즉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같이 묶어서 봤던 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 이때는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옳다 좋다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아까 원칙은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다 뽑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뽑습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맞출 수 있게 구성해요. 그게 대부분이 바로 예외 지문 또는 제일 뒤에 소면 지문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임 전에 관현행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있었죠? 효력을 잃는다 해서 틀린 편에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잃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그게 훨씬 외울 가능성 높고요. 시험 현장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게 됩니다. 읽으시면요 큰일 납니다. 읽으시면 다 알거든. 이거 다 알면은 졸려 죽겠거든. 그럼 어떻게 돼? 알 것 같으니까 자 졸아버리거든.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뒤에부터 자꾸 이렇게 뒤를 치고 가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나름 재미가 있어요. 자, 하여튼 고로 치고요. 자, 일단 다시 갑시다. 조합은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등기까지 있어야지 성립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겸할 수 없다. 재개발에서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답은 4번이었었고요. 5번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잃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잃지 아니한다.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난 김에 도시개발법에서 본다라는 거 있으면 뭐에 나오는 데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취득한다.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자,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지. 중얼중얼해서 뒤에 외워야 될 키워드를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한 5개월 반 남았나 뒤졌다 이제. 얘기를 미친놈 소리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내용은 몰라. 미친다? 미쳤으면 틀린 거지.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공부는 먼저 외우고 나서 나중에 이해를 하고 자시고 하는 거예요. 보통 미치면 죽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훨씬 공부도 편하고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이거 틀렸네요. 재건축 사업에서 끄트머리 지상권자를 말한다. 틀렸죠?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동 소유자는 지상권자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냥 빤하다고.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주어 수로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미친놈들 맨날 같은 것만 내고 지랄해. 딱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지문을 꼼꼼히 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공법 스케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충 문제 내도 다들 작살납니다. 자, 2번 지문이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시행되고요. 이 조항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었던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맞춰놓은 거라서, 틀리게 구성을 한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정비사업은 다 어디서만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이해가 팍 안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추진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날 때, 토지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기본적으로 어떻다? 인가. 자, 인가상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일정한 상은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구조. 자, 그래서 아까 설립 등기 얘기 한번 나왔었죠? 가볼까요? 아까 문제 중에서 지금 어디 있었지?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성립된다. 20주기 문제. 그리고 이 아이는 25회 때 문제죠? 뭐라고? 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을 성립하는 과정은 동의요건과 인가와 설립 등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25회 때 인가 대신에 신고해서 틀리게 뽑고 26회 때 문제에서는 등기 없어도 성립한다. 근데 둘 다 답이 안 돼. 이건 다 사이드로 가는 그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박이라고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 문제가 이 얘기라고. 원래 조합을 만들 때 정관 작성에서요 인가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점점점을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다 어떻다? 신고
항목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돼. 읽으면 게임 끝나버려요. 예, 이거 외우면은 이게 6개가 있는데 다른 거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에 들은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한데 누가 부담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전진단에서 3가지 이슈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제외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제외한다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었죠? 의요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뛰어넘는 지문이 나오면 다 무시하실 거, 전혀 중요치가 않아. 크게 3개 축도 외울 수가 없어. 근데 안전진단에서 나머지 소리가 나오게 되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 절대 지문을 보고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웠던 게 어디에 나와 있나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설명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지금 조합을 설립할 때 첫 번째 동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동의 받아야 된다. 여기 있었죠. 이게 동의가 뭐가 있었어? 4343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 4332가 있었고, 그 다음에 4321이라고 하는 게, 이 앞쪽이 재건축, 바로 뒤에가 재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어떻다? 인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인가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는다. 자, 이렇게 조합이 성립된 상태에서 인가된 상을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요 얘기. 그래서 요 얘기를 갖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묻는 게 나중에 관리처분계 인가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니까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될 테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4343, 4332, 4321. 요거 주로 물어봤던 문제 패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가받은 상의 변경,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상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 이제 잡단 얘기로서 이때 인가권자, 신고권자는 시장 군수에게, 인가나 신고는 시장 군수에게, 그 정도 이슈. 자, 그래서 요 정도, 네, 요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조금 어려웠던 문제 패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요. 자, 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27회 때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할 때, 자,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틀렸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에 있어서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 아까 재건축 갖고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고요. 2번 질문.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해서, 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숫자 전혀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쌩까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숫자를 저도 못 외워요. 이거 외우면 딴 거 될 거거든. 그래서 답이 되는 숫자가 있고 답이 안 되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2번 같은 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분석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3번 질문. 자, 지금 보니까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요건 외우셔야 되죠? 4332 들어가야 되죠?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뭐라고요? 4332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433이 있나요? 예, 해서 43 해고 끝내버렸죠? 틀린 거야. 이 숫자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재개발은 뭐야? 4321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와, 오늘 이게 4343 이 시리즈면 한 10번 하고 집에 가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외울 자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일 가면 또 매번 새로. 어저께 그거 했었잖아. 바로 10년 단일수립 5년마다 재검토. 너무 유치해. 그래서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너무 유치해. 이건 너무 이런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2변, 1변. 이거 하면서도 다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정비 기본 계획에서 변경할 때 20% 미만 하고요. 변경 들어가면 좋다. 이때는 자,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나왔지만 정비 계획, 자,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1변 들어가면 좋다. 이때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어. 겁나 쉽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외한다라고 해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제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쉬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보면 또 매번 새롭습니다. 그냥 제가 미친놈처럼 떠들어대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학력고사 세대가 많습니다. 잘 된 거야. 그래서 원래 학력고사 세대는 뭐냐면 그냥 쳐 외우라고 그러면 1592년, 1492년 막 뒤지게 외워. 그래서 그럼 1592년이 몇 세기냐? 그것도 잘 몰라. 그냥 1592년 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안 외운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셔야 돼. 안 외운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했으면 아마도 1000번쯤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럼 외웠을 테고 그래서 혹시 올해 시험에서 엽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별로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뽑았다. 그럼 많은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다 소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장까지 못 가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와 있죠? 얘는 괜찮은 숫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조, 비, 시, 위. 들어가야 되죠? 조, 비, 시, 위. 아까 답이 됐잖아요. 조, 비, 시, 위에 관한 정관의 변경으로 해서는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원 나와 있나요? 없어. 분양 신청을 저쪽 나와 있잖아요. 분 없잖아. 이게 틀린 거야.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조비 시위에 관한 정관의 변경일 때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의결정족수, 죄송합니다.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조비 시위. 근데 얘는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라는 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3분의 2가 포인트야. 3분의 2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조, 비, 시, 위 해서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명제인데 이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원래 다른 얘기인데 원래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추적하면 안 되고 조, 비, 시, 위 들어가면 어떻다? 의결 정족수 3분의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벌이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없다는데 오른편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조 드렸던 주제 있었죠. 자, 먼저 선임이라는 얘기. 자, 해임부터 가볼까요? 해임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죠. 해임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다? 선임이라고 하는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보궐이사, 그 다음에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보궐이사나 보궐감사의 선임은 이때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보궐조합장의 선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없다가 오른편 나와서 겁나 미안해. 그래서 나를 국회로 보내주면 내가 이거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게 특이한 케이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건 디테일하게 계속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다시 갑시다. 해임은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선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데 선임 중에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이제 조합장은 보궐조합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선임이든 해임이든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겁나 중요하게 지금 사이드로 계속 구성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임원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임원의 해임부터 가볼까요? 해임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몇 놈이서 쇼부를 볼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의사를 물어서 잘라야 된다. 자, 선임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선임도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가 대의원회라고 하는 데서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다.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보궐이사나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것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보궐조합장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파트가 디테일하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자,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조합장의 선임, 보궐, 조합장의 선임 이런 식으로 쭉 종류를 한 서너 개를 깔아놓고 마음대로 골라보시오.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고 해임 등은 얄짤 없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가 옳았던 특이했던 케이스. 그리고 4번 지문에서는 아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 필요한 게 뭐라고요? 조비시위에서 조합원, 정비사업비의 비, 그 다음에 비용부담의 비,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의 시, 그 다음에 마지막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위라고 해서 이렇게 조비 시위라고 하는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여튼 임원 요즘에 디테일하게 구성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뒤에 가십시다. 이게 다 앞에 보면 머리 터져버리니까 뒤에 가십시다. 1번, 제출해야 된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답을 뽑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뭘 제출을 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전혀 쟁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2번 질문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맞는가 보다. 정비, 사업, 비 나와 있죠? 정비, 조비, 시위. 그 중에 비 나와 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답이죠? 아까도 비슷한 거 한번 3분의 2 이상에서 답을 뽑았었죠? 도배한다니까? 조비, 시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도배를 해버린다고. 이건 줄줄 외워야 돼. 조비, 시위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3분의 2 이상에서 키워드를 잡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비, 시위를 깔아놓고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이따 나와요. 그냥 어버치고 매치고 조비, 시위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앞으로 내릴 거 뻔하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답을 뽑고 있는 주제를 좀 눈치를 채셔야 돼. 해서 3분의 2 얘기 나오면 조비, 시위 나오면 뭐라고요? 3분의 2 이상. 지금 임원 얘기도 그렇고 조비, 시위 얘기도 그렇고 아까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는 게 답을 뽑는 주제가 거의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니까 끄트머리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거 같이 없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 제출한다. 구두로 할 수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아니 지금 중에서 하나만 알면 된다고. 하나만 알면. 답이 되는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기출 잘못 공부하시면 이렇게 개판돼 버립니다. 하나하나 다 외워. 그럼 뒤져버려요. 웬만한 기본 수업 훨씬 양이 많아져요. 개판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20인데 숫자 의미 없어. 고치면 안 돼. 그저 우리는 조비 12,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 이 얘기로 가셔야 돼. 그럼 이 문제를 갈 때 지금 숫자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금 이거 1번 제출, 4번 구두 해서 이런 문제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몇 개 외운 항목을 가지고
패턴으로 잡아내는 거지 이걸 하나가 뭐가 나왔으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양이 억수로 늘어버립니다. 억수로 늘어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수업을 듣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외울 수 없는 것들은 뭐 몇 번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찍는 문제 되겠습니다. 대신 논리구조만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조합원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약속해놓은 문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한번 이건 찍어보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한 게 뭘까? 대충 감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시고 몇 번 찍으실래요? 빨리 얘기 바쁘니까. 지금 몇 번? 3번. 누가 좀 큰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맞추셨어요. 이렇게 해서 맞추면 기쁨이 한 5배가 되는 거죠. 정관에 포함될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풀면 재미가 없어. 자, 어떤 의결 정족수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는 완화시키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자, 요 문제가요, 지금 언제야? 28회 때 출제가 됐죠? 28회 때 출제가 됐죠? 근데 아까 우리 어디서 이런 문제 보셨더라? 자, 어디 보십시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30회 때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갔지? 30회 때 문제. 여기 있다. 봐봐요. 자, 30회 때,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정관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나와 있죠? 같은 문제잖아요. 같은 문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8회 때 출제 문제를 봤잖아요. 다음 중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출제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험생들이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뒤지게 외우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뽑아. 이것도 외웠나 볼까? 라고 물어보는 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28회 문제를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패턴을 잡아내시면 얘들이 머리 굴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자체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환지계획의 내용 중에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것도 사실 24회 때가 나왔던 문제예요.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똑같이 이상한 걸 하나 답을 뽑았어.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환지계획의 점점점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성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환지계획의 내용을 외우고 정관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패턴 포함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뭐라고요? 맥을, 답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꼬리를 물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답이 되는 주제를, 패턴들을 계속해서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0회 문제 보다가 28회 때 문제, 요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요 문제 28회 때 나왔고 30회 때 요 거꾸로 치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지금, 예, 봐봐. 3분의 2 나와 있죠? 예, 지금 5년 동안, 지금 이게 7년 동안 4문제째 나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뭐라고요? 조, 비, 시, 위 나와 있죠? 조비, 시비 나와 있죠? 조합원 나와 있죠? 위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용부담 비 나와 있죠? 시공자 시 나와 있죠? 이게 아마 26회 때 문제일 거예요. 26회 때 문제 구성되고 나서 이게 3문제가 더 나왔다고. 거의 매년 한 문제를 구성하다시피 한다고. 지금 이게 4문제가 5문제가 나오거든요. 7년 동안. 26회 이 문제가 스타트를 끊게 돼요.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조비, 시비.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 이거 보고 나서 저걸 낸 거야. 봐봐요. 대입원의 수, 이런 거 나와 있죠. 이 문제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게 28회 때 문제. 정관에 포함될 내용, 틀린 것을 고르시오. 나름 창의적으로 뽑았죠. 대입원 수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대입원 수 이런 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가 지금 26회 때 출제위원이 3분의 2 아닌 걸 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뽑았다고. 대의원 수. 이 문제를 본 출제위원이 B를 받은 거야. 아, 이거는 3분의 2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공부를 했나 보다. 라고. 사실은 수험생은 공부하지 않아요. 대충 그냥 몸만 가서 찍고 오지.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출제위원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야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출제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몇 년이 지나면, 한 7, 8년이 지나게 되면 계속 같은 걸 내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지. 저희 한 16년째를 다 분석을 하니까, 아, 이놈의 새끼들이 이걸 내고 저거 내고 이게 이제 딱 눈에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 한 5년치밖에 데이터를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돌고 돌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뻔뻔스럽게 돼. 그리고 자기들은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한 7, 80%는 그냥 맴맴 돌고. 자, 그래서 요렇게 조비 12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또 나와있다. 정말 29회 때 문제. 재개발. 자, 재개발. 뭐라고요? 4, 3, 2, 1을 돼야 되죠? 4, 3, 1이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얼마? 조 나와있죠? 조 나와있죠? 얼마? 3분의 2 이상 나오는 거죠? 지금 조비 시위 갖고 지금 4번째가 5번째 답을 뽑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시험을 떨어질 수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유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다 외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제가 올해 30일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포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이가 출연을 했을 때는 절대 실수하지 말고 찍어내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에서 43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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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2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지금 답이 4번 되나요? 자, 보세요. 4321만 외워도 문제 맞출 수 있죠. 4321만 외워도 뒤에 3분의 2를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기출문제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똑바로 알더라도 거의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근데 수험생들은 4321까지 가놓고도 벌벌 떨어. 나머지가 모르겠으니까 두려워하십니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431 어느 한쪽만 알더라도 거의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줘요. 거의 발언기 문제의 대부분 특징이 이래. 그래서 431의 3분의 2라고 하는 거 요렇게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제 지금 또 남아있나? 이건 다른 문제구나. 30회 때 나왔던 문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조합장이 뭘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총회 소집 관련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 드리게 되면, 원래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은 또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걸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경우의 수가 총 3개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또 하나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다? 바로 자, 조합장이 소집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좀 특이한 거,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어떻다? 총회 선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법조문 구조상 설명을 드리면, 법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그냥 이런저런 동의요건 필요 없이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고,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어떻다? 총회를 소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있고,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이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원에 관한 부분, 임원의 권리 의무 등등 등에 관한 사항은 10분의 1인데 이건 비우십시다. 그래서 30회 문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번이 될 테고요. 10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회의 개최 조합원에게
되는 거, 이게 어려웠죠.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얘기했죠. 얼마? 7일 전까지. 그래서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 이 문제는 30회 때 문제이긴 한데 일단 비우고. 지금 오늘 정리하실 건 뭐라고요? 조비 시위. 외우실 게 뭐라고요? 조비 시위. 이 한 문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조비 시위를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으니까 최소한 조비 시위라도 똑바로 외워야 되겠다.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이게 작년의 문제고, 이제 얼마나 또 시킨 대로 딱 하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안 냈던 문제. 자, 이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요. 자, 우리가 주로 이슈를 삼았던 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국토기획법에서는 키워드, 비용 부담에서 기억할 키워드가 뭐였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억나세요? 기재부 장관 틀렸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가르칩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할 때 비용, 답부터 먼저 볼까요? 자, 틀린 걸 고르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신 적도 없고 봐서도 안 된 내용이야. 이거 단군이 나라 만들고 처음 만든 문제 형태라고. 그걸 찍어야 돼. 몇 번을 찍으시겠어요? 2번에서 기쁨 많다. 없다 틀렸죠? 제가 답을 외우고 왔어요. 2번 틀렸다고요. 이거 내용 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용 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가자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까 없다 좀 오른편 있었죠. 어려웠던 거. 보고할 조합장의 선임 바로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없다 해서 그게 오른편 나왔지만은 자, 전반적인 맥락을 보시죠. 답이 되는 주제를 따로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런 문제는 손도 못 대는 문제입니다. 손도 못 대는 문제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찍으셔야 돼. 그래서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이렇게 끊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다시 자 회차를 분석을 해드리면 그렇게 나왔었죠. 23회 때 국토교획법에서 비용 부담이 나오게 됩니다. 국토교획법에서. 그 다음에 2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비용 부담이 나오고요. 지금 30회 때 정비법에서 비용 부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런 게 뭔 얘기냐면 자, 27회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다가 도시개발법에서 비용 부담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자체 장관의 비용 다툼이 있을 때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27회 때 틀리게 뽑았다고. 그게 도시개발법 문제야.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쓱 분석한다고요. 비용 부담도 출제를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 정비법을 찾아보고 같은 법에서는 똑같은 걸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더 돌려서 뭘 한다고요? 이제 정비법에서 비용 부담 파트를 보니까 자 출제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뭐 법을 다 외우는 게 아닌데. 그리고 하위법이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함정을 파기도 지랄이야. 그럼 이제 그때 귀찮을 때 어떻게 한다? 없다.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럼 답이 2번이라고요. 이건 전혀 의미 없는 문제예요. 대신 여기 이제 23회 때, 27회 때 나왔던 쟁점, 지자체 장관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누가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절대 기재부 장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 기재부 장관 욕 뒤지게 처먹잖아요. 아니 무슨 막 100만 원을 주네, 50만 원을 주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건 좀 재밌어. 100만 원 금액을 딱 해놓고 4인 가족 기준 이렇게. 그래갖고 이번에 그 기재부 장관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장관을 잘라야 되네 말아야 되네. 좀 아싸리게 팍 쏴야지. 거기서 초를 치고 기재부에서 원래 발표된 게 50이었거든요. 완이. 청와대 제안한 게 50. 청와대가 모양새 너무 빠진다. 그래서 70인가 올렸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서 다 같이 100. 물론 이제 그 2번 후보 정당 대표께서는 두 당 50. 그 양반이 그런 게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그 선배거든요. 물론 오다가다 안 한 척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200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느낌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흘려듣는다고 대충 자세히 안 듣는다고. 근데 그분이 마론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두 당 50. 예를 들어 작은 것 같아 느낌상.
정부에서는 100이라고 얘기하고 1번 당에서는 100을 얘기하는데 2번 당에서 50 하니까 왠지 느낌이 좀 그래 보여. 아, 저 새끼들이 반으로 깎자는 얘기구나. 잘 들어보면 2배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양반이 이번 선거 실패한 이유는 그 50만 원 때문에 200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진짜 몰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 안양시 선거구 이 투표율을 좀 봤거든요. 득표율을. 2번 후보가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표를 받은 게 동안구 쪽이더라고. 제가 왜 그걸 봤냐면 동안구 그 후보가 2번 후보가 했던 게 소상공인 1,000만 원. 자기가 허경영이야? 그냥 그렇게 써.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 그 다음에 가구당 200만 원 지원. 뭐 이렇게. 제가 그 플랜카드를 오다가도 보면서 이 양반이 선거운동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1,000만 원 준다니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당대표는 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이 양반은 200을 준다고 하니까 훨씬 있어 보여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키워드를 외우셔야 된다고. 자, 기재부장관 욕 뒤지게 먹었다. 그 얘기다 옆으로 셌어요. 다시. 자, 이게 정비법에서 비용 부담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30일의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디 도시개발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비용 부담. 그리고 그때는 지자체장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절차 아까 7일 전 통지 얘기하고요. 10분의 1 동의. 요걸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가 다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정부사업 시행 등 확인하겠습니다.